자, 이자 제한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이자의 적정한 최고 한도를 정해서 과도한 폭리 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보통 이자 제한법의 최고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현재는 최고 20% 이자율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하다 보면 이자 제한법의 경우를 훨씬 넘게 이자를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자 제한법을 넘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개인 간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이자를 주지 않을 경우 대여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이자 제한법을 훨씬 초과하는 대여도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도한 이자 독촉을 받으시는 분들에게서 어떻게 이러한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전거래 형태에 대해 정확히 구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금전거래는 크게 증여, 대여, 투자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원금 보장을 받고 최대한 높은 이자를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금전거래의 형태가 대여인지 투자인지에 따라서 법적인 대처 차이는 아주 크게 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진행 결과에 따라 돈이 지급되는 양이 달라진다든지 이자가 매우 높게 측정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연 100%가 넘는다든지 연 200%가 넘는다는 경우에는 차용증 등으로 대여 형식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투자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의 성질이 투자라고 할 경우에는 사업의 성패에 따라서 투자금의 지급 여부도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업이 조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지급됐을 경우에는 이후에 지급할 돈이 없거나 과도하게 지급된 돈에 대해서 지급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여라고 할 경우에도 과도하게 지급된 이자는 원금으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투자한 금액은 3억인데 이미 지급한 금액이 5억이 넘는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워낙 이자가 높다 보니까 이자에 비해서 내가 지급한 돈이 적다 보니 이자의 이자가 불어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 20%가 넘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으로 충당을 해서 원금을 깎고 줄어든 원금에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나누면 됩니다. 만약 이렇게 지급된 돈이 이자 제한법을 넘어가지고 더 지급되었거나 아니면 얼마만큼 금액이 남지 않았다고 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한다든지 과도하게 지급된 이자 또는 원금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 반환 소송을 통해서 법률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과도한 비율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근저당권 설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자 제한법에 따르는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